인간 부재론 1970년대를 눈앞에 두고 이 연대에 거는 기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새로운 연대를 맡게 되면 숙연한 반성과 설계를 하게 되는 것은 사람의 상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입장, 어떠한 의미에서 70년대를 대망하든지 먼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우리의 지금까지의 사회적 실천에 있어서 생활 태도가 과연 올바른 것이었나 하는 것이다. 역사는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공들여 이룩해 가는 것인 이상 70년대를 획기적인 시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들 역사의 주인공들의 생활이 더욱 엄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것이다. 해방 후 지금까지의 우리의 역사는 격동을 거듭해왔다. 숱한 기복을 겪으면서 눈에 띄게 우리의 생활 태도는 변모를 거듭해와서 이제 우리는 극단적인 상호 불신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 같다. 물론 객관적으로 남이 나를 속이고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나만이 일방적으로 남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으나 내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위 사정에 따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여기던 개별적인 불신이 드디어는 인간이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전제적이며 근본적인 인간 불신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비록 주위 환경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고 간사해졌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누구든 착하고 올바르게 살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인간의 따뜻한 애정과 신뢰가 나날이 줄어드는 인상이 요즘은 더 짙어가는 것이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한결같이 정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장 나를 속인 저 사람을 못 믿는다는 것과 저 사람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일시적인 현상에 대한 불신이라면 후자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모두가 인간은 착한 일을 할 가능성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면 인간 사이의 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그 사회는 차디 차서 마치 기계와 같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가끔 칸트의 인간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도덕의 경륜을 상기하게 된다. 인간이 인간을 수단으로만 본다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말살하는 것이 되지만 인간을 목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또 확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70년대의 인간관계가 인간을 목적으로 삼는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저 사람은 당장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나를 속였지만 그도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나는 누구에게든지 관대할 수 있으며 나의 마음이 너그러울 때 비로소 남도 나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더 관대한 마음가짐이 절망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의 우리의 방관자적인 태도이다. 우리는 흔히 모든 잘못을 환경의 탓으로 돌리는 안이한 태도를 취하는데, 이러한 태도는 자칫하면 역사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의 포기를 초래하기 쉬운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일정한 환경 속에 살면서 환경의 무시할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환경에의 숙명적인 순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과의 교섭에 있어서 인간은 항상 능동적이어야 한다. 환경의 제약을 물리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가는 것이 인간의 생활 과정인 것이며, 환경과의 팽팽하게 긴장된 대립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의 주체는 우리를 제약하는 객관적 조건들이 아니라 그것과 마주 겨루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적인 자각을 날카롭게 하여야 한다. 즉, 나 자신의 역사적 사명을 절실히 깨닫는 생활이 요구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일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역사의 밑거름이 된다는 자신을 가져야 한다. 그러한 자신이 설 때 우리는 그동안의 찰나주의적인 생활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과거도 필요 없고 미래도 기대할 만한 것이 못되며 오직 이 순간의 만족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사회와 민족과 국가의 유구한 생명을 성실히 고려하는 생활을 각자가 영위하게 되어야 한다. 나 하나의 순간적인 영화나 만족만을 추구할 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성실하지 못하며 남이 나에게 성실을 다해 줄 리도 없는 것이다. 결국 서로 성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위선적인 인간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성실이 결여될 때 그것은 얼마나 삭막할 것인가. 그리고 인간들은 얼마나 외로울 것인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남에게 똑같이 성실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핵심이 단단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정과 부정을 분명히 구별하며 정의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서슴지 않고 희생하고 부정에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참된 생활의 지혜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서로 성실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상호간의 경애이다. 내가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가 나를 똑같이 대해 줄 때 저절로 우리는 엄숙해지지 않을 수 없고 성실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를 인간으로서 아끼고 존경하며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진정한 것일 때 우리는 그가 가진 것, 그가 배운 것, 그의 권세 따위만을 계산하는 태도를 버리게 될 것이다. 즉 돈이 많은 사람이라야 행세하고 권세가 많아야 훌륭하며 애국을 많이 부르짖어야 애국자인 듯이 여겨온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비록 무명의 인사라도 새 시대를 위해 스스로의 역사적 사명을 절감하고 살신 성인의 실천을 한다면 그를 우러러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지금의 마음의 가난을 극복하게 될 것이다. 위에서 나는 70년대를 위해 바람직한 인간상으로서 인간의 신의 경을 바탕으로 성실을 다하는 사람을 제시하였다. 지난 20여 년의 인간 불신의 시기를 청산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새로운 역사, 새로운 한국을 이룩하려면 우선 인간 불신으로 인한 인간 부재의 현상을 극복해야 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